새벽 5시 정문 앞 경비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강인호는 낡은 의자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2월 찬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보온병 뚜껑을 돌려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깊었습니다. 정문 너머 한성그룹 본사 25층짜리 유리타워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층, 한때 그의 사무실이 있었지요.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첫 출근 직원이 지나가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은 모른 채 지나갔습니다. 이 늙은 경비원이 바로 한성그룹 창립자이자 최대주주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인호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의 이름과 습관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대리 매일 7시 10분. 박 과장 커피 2잔, 표정 없음. 그는 조용히 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치 회사를 처음 세우던 시절처럼 말입니다. 50년 전 그는 단돈 5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책상 2개, 직원 셋. 밤새 장부를 정리하고 새벽엔 인천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엔 기름때, 구두는 달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지요. 직원들과 컵라면을 먹으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해낼 수 있을까요? 해야지.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 그때의 그는 믿음으로 불타 있었습니다. 회사는 자랐습니다. 직원이 1000명이 되고 사무실은 타워로 바뀌었습니다. 신문엔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잊었습니다. 회의실 임원 이름도 헷갈렸고 경호원이 문을 열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엔 숫자만 남았습니다. 1년 전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쉬셔야 합니다. 그날 밤 25층 사무실에서 내려다본 도시 불빛이 낯설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는 비서실장 윤태수를 불렀습니다.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회장님? 경비실 자리를 하나 비워두게. 내가 들어갈 거야. 그렇게 그는 사라졌습니다. 언론은 며칠 떠들었지만 곧 잊었습니다. 그는 경비실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첫 근무일 수첩에 썼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20날째 되는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좋은 아침입니다. 그의 인사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어폰 낀 사람, 휴대폰 보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 모두 바빴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청소부 김아주머니와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던 시절을.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웠습니다. 오전 10시 택배기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이 영감. 여기 서명 좀. 그가 펜을 들자 기사는 재촉했습니다. 빨리 좀 해요. 죄송합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강인호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대우받는다는 것, 그게 이런 기분이었지요. 석 달째 되는 날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비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영업팀 김대리가 신입사원을 꾸짖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뭐야? 보고서 틀렸잖아. 신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확인했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강인호는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비원이 참견할 일 아니에요. 그는 말없이 신입을 도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신입이 말했습니다. 아저씨까지 욕먹어요. 괜찮네. 그날 오후 윤태수가 왔습니다. 회장님, 이건 무리입니다. 회사가 혼란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내가 찾는 사람이 있어.
제발 건강 챙기십시오, 회장님. 그날 밤 몸이 떨렸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낯익은 신입이었습니다. 저 정우예요. 아침에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는 캔커피 2개를 꺼냈습니다. 아저씨 드세요. 내가 먹어야지. 저 먹었어요. 정우의 웃음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준 건 50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정우, 입사 3개월, 따뜻한 아이. 그리고 더 썼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겠군. 그날 이후 강인호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작은 화분을 두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지만 그는 계속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오전 8시 정우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어제 약속했잖아요. 자네 돈이 아깝지 않나? 괜찮아요. 아저씨 덕분에 힘이 나요. 점심에 둘은 벤치에 앉아 김밥을 나눴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떤가? 힘들지만 배우는 게 많아요. 김 대리는? 무섭지만 저도 잘못했어요. 아저씨는 가족이 없으세요? 없네. 그럼 제가 자주 올게요. 아저씨랑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그의 눈가에 온기가 번졌습니다. 며칠 뒤 박상무가 지나갔습니다. 상무님, 감기 조심하세요. 왜 제 직함을? 명찰을 받습니다. 그는 멈칫하더니 감사합니다. 라며 인사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온 인사였습니다. 오후엔 미화원 이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항상 건물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는 놀라 웃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하루를 바꾼다. 6달째 봄이 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강 아저씨. 이제는 6명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우가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저 승진했어요. 축하하네.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매일 수고했어 해줬잖아요. 그때 김 대리가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정우한테 너무 심했습니다. 당신이 서류 주워주는 걸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감사의 표시입니다. 정우에게 직접 전해주시면 더 좋겠지요. 김 대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오후 윤태수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 다행이군. 그리고 정우는 인사팀에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급하게 하지 말게. 천천히 배우게 해야지. 이제 언제 돌아오시겠습니까? 그는 봄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겠네. 아직 배울 게 많아. 퇴근 시간 사람들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강 씨. 내일 봐요. 그의 인사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정우가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저녁 같이 드실래요? 괜찮네. 제가 사고 싶어요. 가족한테 밥 사는 거예요. 그는 따라 나섰습니다. 고깃집에서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아저씨, 왜 이 일하세요? 사람을 배우고 싶어서지. 사람을요? 그래. 평생 배워도 모르는 게 사람이야. 저도 아저씨한테 많이 배웠어요. 둘은 웃었습니다. 봄밤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총총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았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는 경비실로 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름도 직함도 재산도 없이 그저 강 아저씨로 사는 것.
그것이 그가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네. 모두에게.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